페이지 보시면 그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요 예시 자체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제시하고 있는 예시예요. 그리고 제가 뭐 수업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상담 같은 거 할 때에도 자주 얘기하는 식인데요. 저는 얘를 보고 참 옛날에 멘붕이 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식을 볼 때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 이걸 훨씬 더 많이 푸시니까 OX는 OX고, 그래 OX 뭐 이런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X-1은 0이고 X는 1이다 뭐 이런 거야. 여기 단계에서 꺼내실 수 있죠. X는 1이다 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러면 방정식은 결국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있잖아요. 특정한 X에서만 만족하는 뭐 참과 거짓을 뭐 구별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특정한 X에서만 만족하는 식을 뭐라고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해요. 특정한 X에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얘도 사실 이렇게 넘어왔던 건 뭐냐면, 어떠한 식을요 0으로 만들면 그 식을 뭐라고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 이거는 0이 아니잖아요. 넘어가면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식을 뭘 찾는 거예요?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야 이런 거를 풀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보여드린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어떠한 식을 0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뭘 넣어도 0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엔 뭐가 없어요?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몇 번 말했지만 우리가 책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왜 그런 걸 묻죠? 라고 말할걸요? 그러니까 책상에 사전적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릿속에 사전을 통째로. 우리가 뭔가를 정의 내리거나 기억하거나 개념화할 땐 사전적 정의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꼭 수학은 사전적 정의를 한다든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관 속에서 혹은 실용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둘 다 아는 게 좋죠. 어쨌든 특정한 X에서 만족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요걸 요라고 해요. 그러면 방정식은 당연히 뭐가 문제예요?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구한다는 건 결국 뭘 찾는 거예요? 바로 일종의 열쇠를 찾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퍼즐에 뭘 찾는 거예요? 키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등식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3x 더하기 2x는 5x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5x는 오고,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데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지? 오히려 너무 당연하니까 약간 말을 잊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이게 항등식으로 써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죠. 뭐야? 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제로 끝까지 가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동류형을 묶어서 계산하시면 결국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쵸? 맨 마지막 결론은 결국 뭐였어요? 이게 됐던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쵸?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할 때, 이게 예시라고 할 때 결국은 뭐야? 쭉 끝까지 밀어붙여 보면 어떠한 게 마지막에 발견이 돼요? 이 식이 마지막에 최종 발견이 될 거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생겨요? 모든 x에서, 그쵸? 항상 x값에 뭐하게? x값이 뭐해? 관계 없이, 그쵸? 이런 식으로 뭐가 돼요? 관계없이 1, 2, 3, 4, 5, 6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항등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결국 어떠한 구조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0 곱하기 x는 0, 이 구조를 발견하시는 순간 끝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로 몰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x에서 성립하게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요? 모든 k에 관해서 성립하라 라고 하면 문자가 내 앞에 몇 개가 주어지든 간에 뭘 만드시면 돼요? 얘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쪽도 뭐면 돼? 0이고 너도 뭐면 되겠어? 0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x에 관해 성립한다 그러면 x로 뭐하라? 묶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x로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뉴얼을 만드는 건 싫은 거예요. 뭐가 나오면 뭘 누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의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매뉴얼에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네? 이거는 공부도 이해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한텐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죠. 모든 x에서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x로 묶어서 앞에 얼마로 만들면 되겠다? 곱하기 0으로 날리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조금만 더 추려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요? 너를 얼마로 만드는 거였으니까? 너만 살리고 너를 만드는 거야. 곱하기 얼마를 만드는 거야? 0을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는 왜 항등식입니까? 라고 하면 항등식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좌우변이 뭐예요? 완전히 같은 거죠. 뭐만 달라 보일 뿐이야? 모양과 형태만 달라 보일 뿐이지 완전히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등식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완전히 같은 식이다 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서 같은 거 보시면 내가 0이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뭐라가 돼요? a가 얼마다? 0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고 차수 하나 더 올려서 이것도 써 있어. 이렇게도 써. 이렇게 쓴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a는 0, b는 0, c는 0. 여기 네모칸 빨갛게 하고 써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냥 뭐야? 그냥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야? 나도 썼어. 나도 썼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A는 A 프라임 같고 B는 B 프라임. 이것도 보고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좌우가 어떤 식이니까? 완전히 같은 식이니까야. 그치? 그럼 선생님 이번 기본 골격은요? 야, 넘겨봐. 넘겨보면 이렇게 돼. 이거 너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너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항등식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는 기본 골격. 그래서 기본 골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 뼈대가 뭐라고요? 너고요. 두 번째 뭐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어? 완전히 좌우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발견하는 키워드만 중요한 거니까 이제 키워드는 뭐야? 모든 x 항상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은 100도에 서 끓습니까? 항상? 역시 중졸자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면 너무 힘들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렇죠? 1기압의 물만이 100도에서 끓죠. 이해돼요? 내가 너를 밀어서 넘어뜨리면 난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배움을 얻는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 심정 좋은 사람 CPR로 살렸더니 있잖아요. CPR 뭐라고 해 이거 심폐소생술 살렸더니 갈비뼈가 부러지거든요. CPR을 세게 하면 갈비뼈 부러뜨려야 돼요. 일부러 부러뜨려서 심장을 진짜로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깨어나서 하는 말이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니 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기가 차지 않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아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야. 왜요? 맥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저널리즘을 묘사하는 뭐 그림 하나 있잖아.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칼등 강도였고 쫓는 사람은 피해자였고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딱 떼갖고 이것만 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면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난 항상 나쁜 놈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야? 수학에서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엄청난 단어를 준 거라. 이렇게까지 공부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항상, 모두, 언제나! 이런 말 나오면 뭐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 달라.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9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요. 굉장히 힘드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쉬운 내용을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래. 자,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0 곱하기 K는 얼마야? 0이다. 이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하시라? K로 묶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가 뭐든 간에 신경 쓰시면 안 돼. K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K거나 2차식으로 묶을게요. 그럼 XK 제곱이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Y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K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K, 그 다음에 플러스 YK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ZK네요. 네, 마지막으로 나오신 거는 뭐냐?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야? K 값에 관계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 뭐야? K 값에 관계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누가 얼마면? 0이면.
사실 0을 만든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0,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네가 0이면 되는 거죠. 왜? 0 곱하기 k제곱 더하기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 이러면 뭐가 된다고? 0, k 값의 관계 없어지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너도 0이고요. 뭐야? 너도 0이고요. 너도 0이 되므로. 오케이? z가 얼마야? 2고요. z가 2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고요? 2고요. 너도 0이어야 되니까 x랑 y랑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니까 1, 1, 2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알겠어요? 기본 골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0을 만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입니다. 자, 제가 그 항등식 문제가 너무 시중 교재들은 다 너무 뻔해서 일단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시중 문제에서 얘도 살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을 올린 겁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책 수준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건 두 가지가 있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도 왜 어렵죠? 라고 하면 안 돼. 항등식은 이것만 풀어도 돼. 16번만 완벽하게 풀 줄 알면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어. 오케이? 17번 어렵다고 말했다. 어떻게 풀까요? K는 그냥 3인데. 어머, K는 눈에 딱 보이게 3으로 보이지 않나? 3처럼 생기지 않았니? K가 약간 3이랑 닮지 않았냐? 3. 미안해. 그치? 안 닮았지? 자, 어떻게 해야 돼? x-y를 a라고요. y-z를 b라고요. z-x를 c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금요, 얘를 이렇게 치환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해설에 있어요. 해설을 제가 썼기 때문에 해설을 보십시오. 충분히 지금처럼 혼자서 고민을 오래 하신 다음에, 지금 오래 안 했지만 오래 해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해설 보셔도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은 안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쓴 해설은 보셔도 돼. 다른 해설 다 똥이고 어쨌든 내가 썼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의 해설이야 그냥. 알겠니? 근데 일단은 뭐냐면 저자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면 혼자서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혼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안 그러면 수험가에 이런 말이 있어. 뭔지 알아? 수험가에 발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갓 고딩이 될 게 모를 텐데 수험가의 용어, 대치동료 같은 거야. 아, 이 문제가 너무 발상적이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럼 뭔 생각이 드니? 완전 비문이지. 발상적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치? 비문 알죠? 그 문법에 어긋나죠. 발상적이다. 웃긴 거야. 그게 뭐냐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갑자기 머리를 탁 하고 스치듯 전구가 팍 켜지듯이 뭔가 빡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나는 외워서 푸는 문제라 그래. 그렇잖아. 아니면 조상님이 조용히 와갖고 치환해서 풀어. 이렇게 알려주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발상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모르면 발상적이래. 뭐 이래요, 요새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 별로 안 좋은 건데, 발상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치환하세요. 내가 뭐냐면 수많은 수업을 들으면 그냥 치환하라고 가르치거든. 근데 왜 치환해요? 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 치환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들어야 돼. 이거 치환 안 하면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왜 치환해요?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딱 2번 들어왔어요. 12월 달에 수업 때 올려 딱 2번 들어왔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왜 치환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하려고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의 목적을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뭐 언제 치환하죠? 자, 첫 번째, 맞아요. 좀만 생각해 봤어. 복잡하면 치환하죠. 뭐하게 만들려고요? 간단하게 만들려고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복잡하면 무조건 치환해요. A, B, C, D, K, F, T야. 어이 복잡하니까 너를 A라고 치환하자.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잘 치환한 거 보면 언제 치환해요? 복잡한 게 뭐 하셔야 돼? 두 번째? 둘 다 있어야 돼. 네, 맞아요. 비슷해요. 반복돼야 돼요. 그럼 치환할 수 있어요. 복잡한 게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쪽에도 x-y고 이쪽에도 x-y였어요. 너 전개할래요? 제가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 전개할래요? 그러면 순간 아니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너희들이 괴로워져야 돼. 좀 괴로워야 돼. 아씨, 이거 언제 전개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잠시만 추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A예요. 너가 B고요. 너가 C예요.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네요. 뭐니? 내가 시험에 나오니까 님들아 잘 외워주자고 했던 거죠. 만약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하셨으면 뭐냐? 여기서 끝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으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시면 팔 아파. 되는 거죠. 그쵸? 뭔지 K죠. 그쵸? 뭔지 알겠어요? K죠. K. 맞죠? 이거죠. 그쵸? 미안해. 이거 아니지. 그럼 아직은 모르지. 열심히 썼는데 지워야 되잖아. 자, 이리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근데 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거 넘겨서 항상 모두 성립하려고 그러면, 그치? 모든 X에 대해 A, B, C에 대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0으로 만들으셔야겠네요. 그쵸? K가 얼마면 돼요? K가 3이 되면. 그쵸? 뭐가 돼요? 이쪽에서 0을 만들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쵸? 얘가 0이라고 하는 거. 그럼 누가 0이 돼요? 네가 0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얘들아, 그러면 봐봐. 이게 사실 같으면 0, 0, 0, 0, 0, 0이라서 K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0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거 세 개 다 같거든? 세 개 다 같으면 뭐야? 너 같고 너 같으니까 0이고 너 같으니까 뭐가 돼?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K 곱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K가 3이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봐봐. 근데 실전에서는 내가 해설할 때 써놨거든. 풀이 2번으로. 실전에 생각 안 나잖아? 뭐 하면 될까? 이게 항등식 해임이야. 뒤에 가면 나와. 자,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잖아. 그치?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풀 수 있니? 2개 있을 수야 풀 수 있어. 그치? 근데 봐봐.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모든 x에 다 성립하지. x의 값에 상관이 없댔지. 모든 x에 yz 다 성립하지. 상관이 없다 그랬지. 뭐 하면 돼? (1, 2, 3) 넣고 푸세요. 그럼 K값이 나와요. 왜? 모두 다 성립한다며. 그럼 아무거나 넣어도 뭐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요. 1, 2, 3 넣고 푸시거나 1, -1, 뭐 2 넣고 푸시면 돼요. 그럼 K값이 떡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실전이에요. 아이, 웃지 말고, 에이! 항등식에 원리를 이용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해설에 살포시 써놨어요. x에다 1, y에다 1, z에다 3을 대입한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냐면 아무거나 대입해서 식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하지 않나? 아니, 항등식이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됐는데 그거 아니야, 얘들아. 참나. 풀고 말해라. 야, 다음이요. 18번 많이 어려워요. 이거 많이 어려우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풀어놔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써놨잖아. 그냥 어려운 항등식을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왜 어렵다고 말해요.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만 알자는 거예요.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랑 많이 안 했지만 제가 12월 달에 또 와갖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던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님들아, 뒤에 가면 나와요. 괜찮아요. 복수수 다음 딱 들어갈 때 나올 거예요. A 플러스 풀 수 있나요? 풀 수 없어요. 미지수가 몇 개고요? 2개고요. 식이 몇 개라서 풀 수 없어요? 1개라서 풀 수 없어요. 자, 이거예요.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가 다르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뒤에 좀 이따가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정리 고난도 문제도 잘 보시면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가 안 맞으면서 어려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대수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제가 클리닉이나 질문 받으면 다 해설이 그래요.
식 하나 저기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하고 끝내요. 뭐 하시면 돼요? 식을 하나 발견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짧은 문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긴 문장들에선 내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나 보시면 돼요. 안 쓴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얘가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길이가. 근데 내가 식을 2개를 썼는데 3이라는 길을 안 썼네요. 거길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냐? 함부로 조건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식이에요. 두 번째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이러면 풀 수 있게 돼요. A와 B는 자연수다라고 풀 수 있어요. 3으로 바꿀게요. A와 B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하고 2하고요. 2하고 1이에요. 풀 수 있어요.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저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수의 체계를 찾으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요? 뒤에 가면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A, B가 4야. 이것도 풀 수 없거든요. 근데 A, B가 정수다. 그럼 풀 수 있어요. 1하고 4하고 2하고 4하고 1이고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를 유도해요. 그것도 왜 그럽니까? 정수를 넘어가면 무한해지고요. 정수로 제한하면 유한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어요. 대수학의 기본 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의 고3 때까지 몸에 그냥 단단히 배면 돼요. 진짜로요. 미지수 개수, 식개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분명히 오고요. 당연히 오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3개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3개밖에 없어요. 난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수학을 독학했기 때문에 난 이런 얘기 너무 좋아했어요. 왜? 저 3개면 끝난다고?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그것도 못하는 애들은 그 3개도 모르는 애들이야. 어머, 어떡해. 3개면 돼요. 진짜야. 오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분석 안에서 수열 가시면 다 자연수 조건이 안 말해줘도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수 추론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약배수 추론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니까, 얘들아. A는 뭐 4분의, 미안해. 60분의 뭐 K야. 뭐 B라고 쳐. A, B가 다 정수래. 그럼 무슨 문제니, 이거는? B가 뭐겠니? 이게 정수야. 얘들아, 이게 정수야. 내가 오늘도 그냥 한 얘기 아니야. 이거 정수야. B도 정수래. 그럼 우리는 B는 뭐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60의 약수라고 정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야 이게? A, B는 60 바로 약배수 추론의 기본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건 A는 BQ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면 약수고 약수를 빨리 계산해야지 되는 걸 1 되고 2 되고 3 되고 이러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야. 이게 천이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지수에서 식개수 모자라면 당연히 뭘 찾아보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도 없어요. 조건도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건도 없으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런 말도 없이 이거라고 했어요. 내가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근데 예시를 들어볼까요? B가 1이면 A가 얼마예요? 2예요. B가 2면 A가 얼마야? 4고요. 너가 10이면 너가 20이에요. 뭐는 알 수 있어요? A, B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는 알 수 있어요? A와 B의 비율은 알 수 있어요. 이걸 B라고 불러요. 비율이 뭡니까? 라고 가끔씩 애들한테 물어요. 비율이 뭐예요? 그럼 또 다 한 문자는 아는데 비율은 간단해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걸 비율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A는 A예요. B는 2A예요. C는 3A예요. 이게 비율이에요. B를 2A로 C를 3A로 A를 A로 한 문자로 정리했어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좀 세련되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B를 K라고 놉시다.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2K라고 1대 2라는 세련된 정리예요. 그래서 비례식이고요. 세 번째 뭐는 알 수 있어요? 비율은 알 수 있어요. 비례식은 K다 라고 해서 는 K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수학 1에도 나와요. 수학 1에도 나오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수학 상에도 하도 나와. 뭐 이런 거 나와요. 자,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면 C라고 하자.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예요. 아이고, 미지수 3개 정도는 알 거 아니야. 10 몇 개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또 뭐예요? 1개인가? 3개인가? 2개인가? 그럼 또 뭐예요? 도대체 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야 돼. 내가 별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든 사회와 과학의 기초예요. 예. 네. 기적, 있잖아. 제가 TV 얘기도 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거 하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과학자들 터치점이 뭔지 알아요? 미라클 모닝. 기적이 뭐죠? 과학적으로 기적을 뭐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이거야. 그래서 미라클 모닝에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잖아.
일찍 일어나는 게 왜 기적이죠? 뭐 이런 얘기 한참 해요. 맞아요. 그럼 저도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지식을 갖추려면 그래 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뭐예요? 자, 그럼 간단해요. 야, 이거 식이라고 불러요? 아니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네,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기호가 식이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맞다고. 너희들이 3단론법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봐봐. A는 1, 2는 3야. 선생님 하나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 그렇잖아. 너 갔다 하나, 너 갔다 하나, 너 갔다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연역 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부정보 가지고. 그렇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새로운 정보인가요? 아니죠. 이걸 연역 추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공통수학 2죠? 공통수학 2에 가시면 명제로 이걸 배워요. 논리적 사고예요. 자, 그러니까 식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냥 기호의 개수가 식이겠구나라고 정리하셔도 여러분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미지수 3개고요. 식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넌 뭐예요? 비례식이에요. 너는 K로 달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6배, 3배, 2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얼마야? 6K, B는 3K, C는 2K, 6대 3대 2의 비율을 가진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건 됐어요. 다 적어놨어요. 미지수가 2개고 미지수 개수가 10개 많으면 뭐라고요? 식 찾아오세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뭘 보셔야 돼요? 조건 보셔야 되는데 이 조건 2개 나눠지는데 그게 뒤에 가시면 주제로 등장하니까 괜찮아요. 조건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가 뭐고 정수가 뭐고 유리수가 뭐고 무리수가 뭐고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만 알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오케이? 또 뭘 할 수 있더라? 비율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어그로 끈 거예요. 어그로 아니지. 자, X, Y, Z 미지수 몇 개야?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얘를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내신다 그러면 저기 노벨상 제대로 연구하시면 10억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필즈상도 다시 그것도 10억 받아가시고 다 받아가시면 돼. 알겠습니까? 대수학의 기본 원리야. 오케이? 자, 미지수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거를 엄밀하게 말하면 비례를 세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봐봐.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도 제가 그냥 어떤 수학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설명을 하는 거지 막 지금 당장 문제 푸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랑 똑같냐면요. A 대 B가 얼마야? 이거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한과 외한과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비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 얘는 조건도 없고 못 없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내가 기억에 의거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셔야 돼? 방금처럼 뭘 해볼까? 미지수가 3개고 식 2개인데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볼까? 이렇게까지 어떤 체계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앞에만 좀 어렵고요. 뒤엔 좀 쉬운 거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항등식이 원래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소개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X는 한 문자로 정리할 거고요. 뭐 안 넘겨도 되고 넘길게요, 그냥. Y 수고 할게요. 빼시면 되죠. 거꾸로 뺄게요, 거꾸로. 거꾸로 뺐어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X는 2Z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자, Y 소거한 거고 이번에 X 소거할게요. X 소거하려면 2배 하시면 되죠. 뺄게요. 거꾸로 뺄게요. 거꾸로 뺀다는 게 여기서 이걸 뺀다는 거고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렇게 빼야 마이너스가 안 생겨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요. 뺐어요.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식도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는요. 자, X가 뭐래요? 저거죠? 2Z-1의 제곱이고요. B에다가요. 3Z-1의 제곱이고요.
CZ 제곱은 1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정리하고 나니까 뭐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XYZ에 관한 항등식이죠. 맞죠? 자,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Z로 묶는다가 되는 거예요. Z로 묶으시면 되니까 얘를 뭐 하셔야 돼? 또 다 풀어 해치셔야겠죠. 알겠습니까? 4Z 제곱이니까 그냥 한 방에 4A가 되고 9Z 제곱이니까 9B가 되고요. 플러스 C에다가 Z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개를 좀 빨리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아시면 뭐야? 4Z가 되고요. 마이너스에다가 4Z, 그러니까 4A가 될 거고 Z로 묶을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Z가 되니까 플러스 6B가 되고요. 없네요. Z가 되고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식이 뭐가 돼요?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너 1이고요. 너 0이고요. 너 0이니까 아까와 똑같은 문제가 되죠. 처음에 이 줄 하나 세팅했다고 해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요. 앞에 거보단. 근데 우리가 얘를 그러면 두들길 수 있으면 되는데 얘를 두들기는 방법은 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지수 2개씩, 미지수 3개씩 주겠냐가.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꿈 끝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참 뭐 맨날 입에 뱉는 게 어렵대. 아니 근데 원래 고등학일이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그럼 이 정도는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막 배워가는 거야. 미지수와 식계수가 다를 때 처리하는 방법. 근데 교과서에 안 나와. 책엔 잘 안 나오니까. 오케이? 어디야 잘 안 나와. 이건 제가 정리한 거야. 이 세 가지는. 저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 세 개던데? 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지금 애매한 시간인데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2시간 반이라 중간에 쉬는 시간을 2번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쉬는 시간을 좀 길게 드려갖고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16, 17, 18을 이렇게 쓱 놓은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6번 제외하고는 다 어려워요. 17번도 실제로 보면 어렵고 18번도 보면 어렵고 아직 베이스가 안 거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센 정도 수준은 17번, 16번 정도 해결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K에 관해 성립한다. 0 곱하기 K는 0이다. 그러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묶어낸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고 그것만 가지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냐. 결국은 X나 Y나 Z로 다 묶어낼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만 잘 처리하면 뭐 묶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어려운 거를 넣어봤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만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막 그렇지는 않다. 항등식은 보통 이렇게 풀죠. 수치 대입법학이라는 것과 막 방법 이런 거 외우시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 비교법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니죠. 좌우가 완전히 같은 식이야. 이게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A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B가 2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으니 뭐야? 이 항등식이니까 너일 넣고 너일 넣으면 좌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X에 성립한다면서요. 그쵸? 너 0 넣고 너 0 넣으면 또 뭐야 돼? B도 얼마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은 되게 진지하게 끄덕이는데 아까 내가 이거 왜 대입해서 풀라고 그러니까 웃었어. 똑같다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난 수치 대입법으로 푼 거. 진짜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방법 정도는 그냥 보면 안단 말이야. 언제 대입할 거고 언제 비교할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는 너무 단순한 좌우가 완전히 같다라고 하면 야 비교한 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대입하고 언제 비교할 것인가를 하는 게 제가 나름의 분류 기준으로 써오는 게 거기 있어요. 21페이지에 언제 대입하고 언제 비교할 것인가 라고 해놨잖아요. 비교는 직관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눈에 그게 보이면 비교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입은 곱하기 0,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을 때예요. 이러면 의미가 있어져요. 왜냐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니까 매우 단순해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할 수 없으면요. 곱하기 0으로 없애버린다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차는 몇 개까지 비교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4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얘네들이 항등식이에요. 얘네들이 항등식이라고 합시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모든 액 성립해요. 자, 몇 개까지 비교할 수 있어요? 4개까지 비교하실 수 있어요. A는 얼마다? P고요. B는 얼마다? 0이고요. Q는 얼마다? 미안해요. C는 얼마다? Q고요. D는 얼마다? R이 하나, 둘, 셋, 4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는 3차, 2차, 1차 상수 몇 개? 4개의 항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야.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앞에 놓인 미지수가 몇 개니까 이건 그냥 비교해도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구할 수 없으면 곱하기 0으로 없애버린다는 건 바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곱하기 0. 그래서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은 되게 좋은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봐봐요. 1번 문제는 A, B, C, D 몇 개야? 4개이기 때문에 얘는 비교해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옳은 거예요? 비교해서 푸는 게 옳은 거죠. 왜죠? 곱하기 0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근데 대입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0, 0, 0, 저 얼마예요? 3이요. 그쵸? 0, 0, 0 이거 얼마야? D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우리가 지금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걸 비교해서 얘를 찾는 거나 x에 0을 넣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언제 뭐다는 아니에요. 그냥 넣는 게 빠른지 아니면 비교하는 게 빠른지를 해서 비교하시면 되는데 특정 상황은 비교밖에 할 게 없으니까 어쨌든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특정 상황에서는 대입해서 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비교하면 되니까 최고차항은 얼마예요? C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요? C가 될 거고요. 그렇죠? 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2차는 마이너스 B고요. 2차는 누구랑 나와요? 얘랑 나오고요. 마이너스 D랑.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C가 뭐야? 마이너스 B다라는 식을 세우시면 될 거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1차는 X는 얼마야?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C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가 나오니까 플러스 D랑이 1이 나오니까 D는 3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D는 마이너스 3 맞죠? D는 마이너스 3이니까 뭐 C는 얼마가 되나요? 졸라 어렵네.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2, 4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C가 맞아. 마이너스 2 플러스 D야. 이게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렇죠? C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니까 A도 나오고 집어넣으시면 A도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비교해서 푸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지 비교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은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전개하실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유리한가를 잘 따져보시면 얘는 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미지수 몇 개? A, B? 2개, 우리는 식 2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식 2개를 뽑아내는 방법이 좌변에 보이죠. X에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다 날아가시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 있고요. 두 번째 X 제곱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알려있는 거야? 그냥 3을 집어넣으라고 우리한테 거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X제곱대에 3 집어넣으시면 너 날아가고요. X제곱에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고요. X제곱에 3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B는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얘는 비교해서 못 풉니까? 아니요, 푸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푸실 수 있어요. 자, fx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변 몇 차? 4차고요. 좌변 몇 차? 4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최고차항을 먼저 비교하라고 했고 x제곱이니까 fx 뭐여야 돼요? 맨 앞에 x여야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뒤 거는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맨 뒤 얼마야? b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팁 같은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얼마야? 3이네. 그럼 뒤엔 뭐라고 잡으면 돼? 그냥 얼마로 잡으면 돼? 3분의 b라고 잡으세요. 이렇게 해야 미지수 하나를 더 안 만들고 푸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C나 D나 이런 걸로 잡으시면은 미지수 하나가 괜히 더 나오니까 이렇게 놓고 푸시면 이제 뭐가 돼? 뒤에가 B가 맞춰진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항이 있을 때에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특이하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뭔가 특이한 항이 있어요. 뭔가요? 3차와 1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비교해서 푸는 것보다 뭐가 유리하긴 하더라? 대입해서 푸는 게 유리하긴 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20번은요 보통의 항등식 문제이긴 한데 얘는 좀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래. 자, 그럼 너는 뭐야 이건?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항등식이라는 좌우변이 어떻다? 완전히 같다예요. 완전히 같다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모두 구하라고요. 자, 제가 이거를 풀려보거나 제가 실제 풀 때에도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진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쉬워할 수 있는데 진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px를 뭐라고 놓기가 제일 어려워요. 웃긴 말인데 진짜 제일 어려워요. px가 몇 차례예요? 2차? 이하라고 그랬죠? 자, 2차식이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놔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어요. 뭐죠? px를 뭐라고 놔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이런 짓을 안 해요. 뭐라고 놓는 행위를 잘 안 해요. 뭘 변수를 설정하는 짓을 안 하는데 고등 때 오면 갑자기 이런 짓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몇 번 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럼 P형은 뭐예요? 뭘 알려준 거야? P형은 뭘 알려준 거야? 그냥 상수항을 알려준 거니까 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뒤는 소위 말하는 차수 추론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입하시고요. 그럼 뭐가 돼요? AX제곱 더하기 BX에다가 제곱이고요. 자, 얘는 뭐야? X 대신 X제곱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다 X제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AX 4제곱이고요. 여기다 AX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요? 오호, B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야? 역시 3차가 뭐하더라?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요. A제곱 X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AB X 3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이고 이게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과 좌우가 뭐하다?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쓰셔야 돼요. 너는 누구랑 같다 라고 쓰시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너는 뭐더라? 너랑도 뭐하다? 같다 라고 또 쓰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식입니다. B제곱과 뭐가 같다고요? B가 같다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학을 개같이 망하는 방법이 있죠. 약분해서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러면 수학을 개같이 망하는 거라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여기 들어가갖고 제가 원래 안 하는 수업인데 때우는 때 이것도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죠? A제곱이 A면 약분하면 A는 1이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했습니다. 왜 틀리죠? A제곱이 0이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쵸? 맞습니까? A는 얼마예요? 0 또는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몇 차야? 몇 차야? 2차잖아. 2차는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왜 틀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나눈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뜻하는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누면 안 되지? 0으로 나눠서 그런 거예요. 0으로 나누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봐봐요. A가 얼마인 상황이 배제된 거야? 0이 배제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변을 A로 나눈다는 건 A가 얼마일 수도 있는데 0일 수도 있는데 나눠버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눌 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잠깐 드리는 것 같지만 수학의 절대적 진리인데 수학수에서도 0분의 0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니까 오케이? 꼭 좀 기억하시고 A는 1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어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집합과 명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웃긴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집합 명제가 1단원이에요. 그거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로 넘어갔잖아요. 수학 하에 있었고 공통수 2로 넘어갔는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논리에 대한 얘기예요. 논리학. 어쨌든 아까 했던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참이면 얘도 참입니까? 뭐 거짓입니까? 뭐 이런 건데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A 또는 B가 0이에요. A 또는 B가 0이란 말은 뭐예요? A가 0이면 B가 0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이거나일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또는은 뭐니까? 이건 선행이니까 뭐야? 합집합이니까. 알겠습니까? 아, 네네네네. 또는 합집합입니다. 오케이? 네, 또는 합집합이니까 뭐 해야 돼요? 얘는 A
또는 b가 0이라는 거고 너는 똑같죠. b가 0 또는 또 뭐야? 1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때는 이분법이에요. 이때는 0이면 1일 수가 없어요. b가 동시에 0이면서 1일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동시에 0과 1을 중첩하는 상태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워들은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 다 0이면은 자, 어쨌든 간에 둘 다 0이면은 그냥 둘 다 0일 수 있잖아. 둘 다 0이면 뭐야? px가 얼마야? 1일 수도 있고요. 그쵸? 너가 1이고 너가 0이면 너가 1이고 너가 0이면 뭐일 수 있어요? px가 x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너가 0이고 너가 1이면 뭐일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그쵸? 둘 다 1일 수도 있나요? 둘 다 1일 수도 있나요? 둘 다 1인 경우는 불가능하니까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답도 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다 항등식은 이런 문제도 출제하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초보의 풀이랑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풀이랑 둘 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게 컨셉이에요. 초보의 풀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처음엔 다 이렇게 하실 거야. 오케이? 자, 3차식 f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0은 3이래. 뭘 알려준 거야? 마지막 상수항을 알려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너와 너를 넣은 거가 뭐하다? 같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식?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쵸? 요걸 집어넣은 것과 얘를 집어넣은 게 서로 어떻게 못해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fx를 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자, 어쨌든 처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얘를 구하라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만약 너무 고민스러우시면 대입하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b 플러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린 뭘 하시면 돼? 전개해서 싹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전개해서 비교하시면 a는 a니까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하셔야겠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요. 자, b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c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이거고요. 그럼 2차를 비교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3a가 있고요. b가 있네요. 3a 더하기 b는 뭐와 같아요? b 플러스 1과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살짝 지울게요. 그 다음에 1차를 비교하면 3a랑 2b랑 c네요. 3a, 2b랑 c랑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c가 되네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a, b, c 3이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은 뭐와 같아요? d와 같으니까 이항하시면 a가 3분의 1이고 a 3분의 1이고 날라가고 b 얼마 나오고 c 얼마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풀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뭘 한 거죠? 개수를 비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을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비교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면 그냥 뭐야? 대입해서 풀어버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좀 미치시면 좋겠냐면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틀을 말할 거예요. 지금 내가 틀도 말하고 막 교과적인 것도 말하느라 자꾸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방법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문제를 풀 땐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자, 쭉 돌아보세요. 쭉 크게 보시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결국? 나한테 묻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뭐 대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아요.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뭐 알겠어. 이걸 때 나머지를 구하래. 뭐야 이거? 나머지 정리 관한 문제네.
나머지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얘를 얘로 나눴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0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야. 됐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근데 이것도 똑같아. 무슨 예를 들면 그 운동도 똑같고 뭐 다이어트라고 할게요. 제가 거의 상시적 다이어트를 하고 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나는 밥을 덜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해요? 보통 몸무게를 재요. 내가 몸무게가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몇 킬로까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를 먼저 보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 상황을 정의해야 돼요. 또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엄마 집에 있는데 엄마가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야 밥 먹어 그랬어. 육신아 밥 먹어 그랬어. 근데 게임을 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밥 먹어 그랬더니 못 들은 척해서 계속 게임을 했어. 밥 먹어 또 불렀어. 못 들은 척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밥 먹으라고 했어. 밥 먹으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마지막 상황은 어때요? 어땠다. 지금 안 나가면 이제 뭐야? 등짝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인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의하셔야 돼요. 디피니션, 정의부터 시작하는. 이게 지금 뭡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순서대로 따르면 출발점이야. 그러면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뭐예요? 뭘 묻는 겁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막 구해놨더니 구하는 게 이게 안 된다 봐. 대화로 따지면 뭐야? 나한테 뭘 묻는지는 관심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막 풀고 있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뭐야? 아니 애들한테 이런 거 자꾸 보여줘요. 이런 거 보잖아. 뭐 하는지 알아 애들? 100%? 100% 인수분해부터 해. 이거부터 떠오를 거거든. 나는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뭐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뭘 묻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풀었니? 그게 보여서요. 그럼 여행을 갈 때에는 어떻게 하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일단 집부터 나서고 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 겁니까? 뭘 구할 건가요? 뭘 구할 건가요? 내가 얘를 이렇게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결국 뭘 구하면 돼? 얘를 날리면 되겠다. 그렇지? 뭘 구하면 돼? F2를 구하면 뭐야? A 플러스 B고요. 그렇죠? F2를 구하면 뭐가 돼요? 글씨가 너무 좀 살벌하죠? 2A 플러스 뭐가 돼요? B를 구하면 되겠다. 이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돼? F1과 F2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F1과 F2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 잘 쳐다봐요. 눈에 있어요. 왜요? F0 3이래요. 0. 알려줬으니까. 너 얼마야? 3이잖아. 0님 얼마야? F1이네. F1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네요. 너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F? 얼마를 구하래요? 2만 구하면 되잖아요. 1 넣어요. F2는 얼마예요? F1 얼마였어요? 3이었고요. 4였어요. 됐어요. 끝났잖아요, 이미.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던 거야?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구하려는 게 뭐고, 주어진 게 뭐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 질문답, 응답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풀이는 별게 아니라 설계예요. 이거는 사기 용어인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사기꾼들 나오는 거 보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계획을 짜서 널 속일 거냐,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사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해결할 때에도 설계를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바둑은 못 두지만 오목 같은 거 둘 때 자주 비유되지만, 저기 3개 보인다! 일단 넣나요?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다 놓으면 제가 여기로 오겠지? 그럼 난 여기다 놓으면 제가 여기로 가겠지? 이렇게 설계하고 푼다고요, 우리가. 비슷해요. 문제도 뭐 하셔야 돼? 설계를 하셔야 돼.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고, 내가 구하려는 건 너랑 너만 구하면 되니까, 저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하셔서 모르겠다, 전개하자.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뭐야? 때때로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해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